다이어리는 빼곡하지만 정작 원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면, 인스타그램 좋아요 알림이 뜰 때 들어가 보지 않고는 못 베긴다면, 무심코 자극적인 연예 뉴스를 클릭하고 있다면, 저녁 8시마다 이벤트 알림에 맞춰서 게임에 접속해야만 한다면, 능동적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 중인 사람이라면 이런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책 읽기로 매일 성장하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은요, 시간 관리에 관련된 책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이고요. 요즘처럼 바쁘게 지내는 현대인들에게 좀 한 번쯤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새벽 기상을 하고 나름대로 틈새 시간을 활용한다고 해도 늘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뭐 플래너도 나름대로 쓰고 있고 계획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지만 종종 내가 계획했던 일을 다 못 마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시간 관리를 유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책을 찾다가 알게 된 책이었는데요. 읽기에도 부담이 없고 좀 재밌게 잘 읽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책은 딱 목차는요, 딱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이라이트, 두 번째가 초집중, 세 번째 에너지 충전, 네 번째 돌아보기, 이렇게 4단계로 어떻게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자, 그럼 책 속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선택하기. 우리는 당신이 그날 밝게 빛나는 부분이 무엇이길 바라는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루가 끝날 무렵 누군가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은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어떤 활동이나 성취의 순간을 음미하고 싶은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는 하루하루에 초점을 부여한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함으로써 자기 시간을 설계할 수 있다. 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하루에 많지만 그 최고로 집중을 해서 해야 될 일 하나를 하이라이트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간을 설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 선택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긴급성, 오늘 해야 하는 가장 급한 일은 무엇인가? 만족, 하루가 끝날 무렵 가장 큰 만족을 안겨줄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 즐거움, 오늘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즐거움을 느낄 일은 뭘까? 네, 이렇게 위 3가지 내용을 바탕으로요, 그날의 하이라이트를 정하고 하이라이트를 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날 해야 할 일이 딱 하이라이트 한 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선순위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네,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원승이란 책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오히려 여러 개를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에 정신이 분산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하이라이트예요.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긴급하고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그것을 정해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정한 다음에는 글로 한번 써보라고 여기에 책에 나오는데요. 하이라이트를 글로 써보기. 뻔해 보이는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계획을 글로 써보면 거의 마법에 가까운 특별한 힘이 생긴다. 글로 쓴 일은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이라이트를 실행할 시간을 만들고 싶다면 우선 글로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네, 뭐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써놓고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실행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종이 위에다가 그냥 해야 될 일을 생각나는 대로 우선 적은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목록을 작성하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 과제를 선택해서 그것을 하이라이트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실행할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네, 내가 하이라이트를 실행할 시간을 만들고 싶다면 일단 일정표부터 이제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 하이라이트에 얼마의 시간을 할당하고 싶은지 생각한다. 둘, 언제 하이라이트를 실행하고 싶은지 생각한다. 셋, 일정표에 하이라이트를 기록한다. 네, 일단 자기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오늘의 일을 정했다면 그거를 얼마만큼의 시간에 어느 시간에 해야 될지 생각하고 일정표에다 그걸 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내가 독서를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벽에 아침에 1시간 반 정도를 시간을 정했고 딱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침일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력이 최고로 높은 그런 이상적인 시간을 찾아서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배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집중도 더 잘 되고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자리를 매일 좀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신이 집중할 시간을 찾고 그 시간에 우선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놓고 그 시간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진지한 마음가짐과 또 다른 일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불필요한 일들을 좀 취소하고 무슨 약속 같은 게 생기더라도 좀 거절도 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져서 딱 하루에 그 하이라이트만은 꼭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1장에서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네, 두 번째 2장에서는 초집중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멋진 초능력을 얻지만 그런 한편 기계들은 우리의 시간과 주의를 더 많이 훔쳐갈 것이다. 통제력을 얻고 싶다면 기술과 당신의 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네, 지금 요새는 우리의 시간을 빼는 기기들이 참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이고요. 한번 잡으면 내가 뭐 딴 거 검색하러 들어갔다가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가는데요. 만약에 휴대폰에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그걸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집중 전술, 주의 분산을 막는 장벽 세우기. 주의 분산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페이스북을 확인하거나 뉴스를 따라잡거나 텔레비전을 켜는 행동을 방해하는 몇 가지 단계를 추가하면 제품을 그토록 흡입력 있게 만드는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요지는 작은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네, 이거는 습관 만들기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그 습관을 하기 쉽게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반대로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으면 그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들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휴대폰을 들고 뭐 뉴스 확인하거나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런 걸 하기에 조금 더 불편하게 몇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초집중 전술, 방해꾼 없는 스마트폰 만들기. 1. 소셜 네트워크나 각종 앱을 지운다. 당신이 집착적으로 새로 고침을 하거나 의도치 않게 시간을 뺏긴다면 그 앱을 삭제하라. 2. 이메일을 삭제하라. 3. 웹 브라우저를 삭제하라. 4.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한다. 결론은 어떤 일을 하는데 쓰이는 도구이거나 당신을 초조하게 만들지 않는 앱이라면 그대로 두라는 것이다. 방해꾼 없는 스마트폰은 일종의 실험이다. 평생 고수할 필요는 없다. 24시간 혹은 한 달 동안 시험해보라. 네.
여기에서 이제 나온 방법들은 내가 이제 스마트폰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다고 한다면 뭐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생활을 해 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앱도 좀 지우고, 이메일 같은 거는 굳이 핸드폰으로 확인하지 말고 이제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어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좀 해봤어요. 불필요한 게임이나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앱 같은 거를 좀 삭제하고, 알람으로 막 오던 이런 문자들이나 뭐 이런 알림 설정도 좀 차단을 해봤어요. 그런데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불편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텔레비전을 가끔 받는 특별 선물로 만들기. 텔레비전을 내다버릴 필요는 없다. 텔레비전 시청을 매일의 일과에서 특별한 행사로 바꾸면 된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하루 1시간 이하로만 줄여도 큰 차이가 난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자기만의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네,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은 습관적으로 TV를 켜시는 분들이 계시죠. 보든 안 보든 이렇게 틀어놔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면 뭔가 하나를 틀어놓으면 그게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회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돼서 나도 모르게 시간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TV를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평일에는 좀 TV를 안 본다든가,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1시간 이하로 그냥 짧게 보는 중요한 것만 보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주말 같은 때에 내가 꼭 보고 싶었던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를 딱 시간을 정해서 한없이 빠져들어서 보지 않는 환경을 좀 본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전술, 흐름 발견하기. 집중이 필요한 하이라이트라면 자신을 위해 문을 닫아 걸어라. 문을 닫을 방이 없다면 몇 시간 동안 진을 칠 장소를 찾아라. 그런 장소를 구하지 못했다면 이어폰을 써라. 이어폰과 닫힌 문은 당신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신호다. 또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네, 좀 집중을 하려면 혼자만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어폰이라도 껴서 나는 이제부터 집중할 거라는 걸 자기 자신이나 남들에게 좀 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눈에 보이는 타이머 설치하기. 초집중 모드에 들어갈 때 타이머를 사용하면 좋은 의미로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절박감을 느낄 수 있다. 타이머는 시간이 지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당면 과제에 집중하게 한다. 네, 이 두 번째 초집중은 그러니까 내가 하이라이트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좀 방해되는 환경은 없애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을 만들어서 초집중을 해서 몰입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세 번째, 에너지 충전. 하이라이트를 선택하여 초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메이크 타임의 핵심이다. 집중력이 있고 성취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몸을 반드시 돌봐야 한다. 에너지 충전 기술, 매일 운동하기. 하지만 영웅이 되지는 마라. 20분 정도 매일 운동하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운동이 인지, 건강, 기분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운동한 지 20분 만에 얻을 수 있다. 운동으로 에너지가 솟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는 하루 정도 지속된다. 따라서 매일 좋은 기분을 느끼려면 날마다 얼마간의 운동을 하라. 매일의 습관이 가끔 하는 약속보다 더 지키기 쉽다. 얼마만큼이든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완벽해지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다음으로 에너지 충전 기술, 직접 만나기.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존중하는 친구, 영감을 주는 친구, 당신을 웃게 만드는 친구, 당신이 당신다워지도록 해주는 친구에게 연락하라.
흥미롭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배터리를 충전할 가장 즐거운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 충전에서는요, 이제 모든 것은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꾸준히 하려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는 게 좋고, 너무 의욕이 앞서면 지치기가 쉬우니까 조금씩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좀 한 번씩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보기인데요. 결과를 추적하기 위해 기록하라. 이때 솔직해야 한다. 당신은 오늘 하이라이트를 위해 시간을 만들었는지, 하이라이트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돌아보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얻었는지 기록할 것이다. 또 사용한 전술을 검토한 뒤 효과적이었던 것과 효과가 없었던 것에 관한 내 의견을 쓰고 내일 시도할 전술에 대한 계획도 세울 것이다. 며칠간 이런 식으로 기록해 보면 하루 동안 자신의 에너지와 주의력이 어떤지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는 일에 더욱 통제력이 높아질 것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주의를 분산하는 방해꾼 몇몇을 줄이고 신체적 에너지를 조금만 더 키워 한 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하면 만족스러운 날이 많아질 것이다. 목표는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만들고 더 균형을 잡고 오늘을 좀 더 즐기는 것이다. 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중요한 한 가지만은 꼭 시간과 장소와 이런 걸 정해서 집중해서 해보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에는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다 소개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87가지 이런 전략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몇 가지만 시도해 본다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매일 목표를 잘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